자, 을사년 병술월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갑기압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걸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갑진년 기사월에 인트로 영상을 올렸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나이 아저씨에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자기 나이가 3만 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자꾸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동훈이가 그런 말을 하죠. 자기는 왜 그런지 안다. 자기 집이 아닌데, 간목이자궁에서는 기토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기 집이 아닌데 자꾸 이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찾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자꾸 다시 태어난다. 왜 간목이 기토를 보면 왜 논두렁에 나무를 심냐 이거지, 막말로. 밭에다가 간목을 심으면은 쓰러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기토 입장에서는 간목을 보면 얘가 너무 뽕을 뽑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합의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정의가 그런 말을 하죠. 아낌없이 사랑을 하기만 할 때 이 반복되는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대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백만송이 장미라는 인트로 음악을 올렸는데, 자, 그게 갑진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을사년에 백만송이 장미가 피었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꽃이지만 내게 의미가 있는 꽃을 아낌없이 사랑을 줬던 장미에게로 회상을 하게 되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술토를 봤다는 건 이제 꽃을 그만 피우라 이거죠. 이제 그만해라. 그만했으면 됐다 이거예요. 근데 또 병화라는 건 이거는 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만해야 되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가 왔는데 병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뭐 옷 정리를 하더라도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거예요. 머리를 하더라도 병화를 보면 빠마하는 거죠. 빠마를 하기는 했어. 보여진 거죠. 드러난 거니까 빠마를 하긴 했는데, 이 사술이란 건 공들인 만큼 성과가 그닥이거든요. 뭔가 하긴 했는데 성과가 그닥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연예인 사진 들고 가서 똑같이 빠마해 주세요 했는데 뭔가 머리는 똑같이 됐어. 근데 뭐 나하고 안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투자 대비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죠. 아니면 내가 뭐 머리를 했다 이거야. 머리도 잘 됐어. 화장도 잘 됐어.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 끝났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 기대했던 바를 이룰 수는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진술충미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환절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계절이 끝나고 다음 계절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진토로 보자면 이렇게 이어져 오던 수가 마감이 되고 겨울이 마감이 되고 이렇게 화가 성장이 되는 시기를 마감을 하고 하나를 버리고 수를 받아들여야 하는 때라는 거죠. 이게 오행으로 말씀드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수라는 건 사용하지 않은 원천 재료 같은 거죠. 자산으로 따진다면 현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고나라에 안 쓰는 물건 갖다 팔거나 안 입는 뭐 명품 옷들 팔기 좋은 때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을사년 같은 경우는 문서와 관련돼서는 개묘월에 정리했어야 될 문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중고로 헐값에 내놔야 되는 상황. 이게 무자월 되면
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뭐 대략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린다는 게 또 이 내용이 길어졌는데, 자, 그럼 바로 일간별 운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병술이 들어가게 되면 의미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컴퓨터 카테고리로 보시면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 폴더 안에서는 그 윗단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영역을 넘어갈 수가 없어. 뭐 그런 의미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간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한마디로 소설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찍고 나면 좀 민망한 경우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또 이걸 좋아하시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뜻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 같은 경우는 술토는 간목에게 있어서 뭐라 그랬죠? 개혁이라고 그랬죠. 개혁. 그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왜 똑같은 개혁인데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했을까요?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땅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뭔가를 하기가 힘든 환경이라는 거죠. 뭔가를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 불편하다 이거예요. 불편해. 근데 편제야. 편제는 뭐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도 되지만 뻔히 아닌 거 알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식신까지 달고 왔어. 뻔히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해보겠다. 뭐 재도전.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제가 근데 큰 카테고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이제 좀 그만 좀 노력 좀 그만해 라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남녀 관계라면 그만 좀 노력해도 돼.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냥 편제만 달고 온 게 아니라 식신까지 달고 와서 그래. 식신까지. 이런 환경인데 병화를 봤으니까 오지탐험 하듯이, 오지탐험 하는 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병영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훈련소 체험하듯이. 근데 그걸 즐거워서 하는 거야. 겁재들은 얘네들은 다 난 손살에 치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는 건데, 간목은 자기가 나서서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도 좀 하고 훈련소 체험 같이 자기가 나서서 해보겠다. 뭐 이런 상황. 을목 같았으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목 입장에서는 술토라는 건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사실 포기가 안 된다. 그 동학농민운동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겠어요? 어려운 거 알지만 기꺼이 나를 희생해서라도,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정신을 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화를 달고 와서 이게 참 애매하게 됐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병화를 달고 오는 바람에 포기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생고생인데, 대신에 중요한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네는 더 심하다 이거죠. 얘네는 더 힘든 상황이다. 왜 나만 힘들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겁재들은 이미 사라졌어. 이미 사라지고 포기하고 도망간 상태야. 이제 몇 안 남았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뭔가 해놔야 내년에 가능성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내년에 가능성이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다른 걸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사람 포기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세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사랑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사랑을 포기하고 일을 선택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잊어야 될 상황이라면 지금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오미로 이어지는 거라서 3년을 더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짝사랑인 것 같으면 포기를 하시는 게 낫죠.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완전히 짝사랑이라는 걸 내가 인지를 했으면은 포기를 했을 텐데 이게 또 애매하니까 그랬겠죠. 아 이게 뭔 말 하는 건지 그죠? 오늘 시인의 그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살아서 찬란한 것들은 하다. 꽃들은 죽고 잎사귀들은 속절없이 저물죠. 이 잎사귀들을 허물지 않고 겨울을 나는 나무는 병든 나무라는 거죠. 잎사귀가 저물지 않고 어떻게 겨울을 날 수가 있겠어요. 가벼운 절망을 앓기에 얼마나 찬란한 시절인가 라는 그런 문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스스로 잎사귀를 버리는 힘으로 겨울을 건너갈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큰일 났네요. 이제 간목일간 하나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소진을 한 것 같은데. 자, 간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불편한데 웃어야 되는 상황인 거 있잖아요. 불편하지만 웃어야 되는 상황. 추석 때 친척들을 많이 만났어. 근데 너 결혼은 언제 하냐? 취업은 언제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싫은 티도 함부로 낼 수 없는 상황. 을목에게 술토는 참 군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는 분위기야. 소를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뭔가 군대 고참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하는데 불편하다 이거예요. 웃어야 돼 억지로라도 내가 나서서 좀 친한 척 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불편하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뭐 학교 선배들이 이래저래 막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여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관심 없는 남자가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래 오면 이렇게 스타카토 웃음이라고 있죠. 스타카토 웃음. 그런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을목이 병수를 본다는 건 그런 의미죠. 이 비견들하고 더 이상 가까워지거나 더 이상 친분을 만들어가기가 참 애매한 건데 또 끊기도 좀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접점을 찾기가 힘들어졌어. 이 인간들하고 더 이상 뭔가를 같이 도모하거나 접점을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아예 그냥 쌩 깔 수는 없는 상황. 제가 말씀드렸죠. 임술에서는 쌩 깐다고. 임술에서는 아예 그냥 쌩 깔 수도 있다고. 근데 병술에서는 쌩 까기도 참 그렇단 말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이렇게 겹지인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예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죠.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 있다.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 달만 있는 게 아니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한 관심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다. 자 을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입니다. 병화 천간으로 비견 지지로 식신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이제 신기라고 하죠. 이건 거기다 식신까지 달고 왔단 말이에요. 술토는 병화한테 있어서 내가 퇴근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퇴근해야 되고 내가 놀러 가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인간이 퇴근 안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 나도 덩달아 같이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정인이 있으니까 아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인정을 해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뭔가 바꿔보고 싶은데 엄지척을 해주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교대 근무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임수가 교대 근무자죠. 술토의
병화가 임수가 있으면 교대 근무자가 나타나는 건데 병화가 나타났어. 이러면 야간 근무를 하는 상황 같은 거죠. 대신에 야간 근무라면 실적은 올라갈 수 있죠. 야간 근무를 왜 하겠어요? 마무리 정리할 게 남았다는 거잖아요. 마감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남았다. 제가 그 윈도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이 교체되는 시기다. 윈도우가 병화 아닌가? 세상을 보는 창? 윈도우. 뭔가 교체 타이밍이 됐는데 남들이 볼 땐 같은 병화로 보이잖아요. 똑같은 윈도우인데 누가 10이고 누가 11인지 얘가 아직 안 나갔단 말이야. 얘가 10이면 내가 새로 들어갈 자리에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거죠. 인수인계가 늦어지고 있다. 강해진다는 건 즉흥성이 문제가 되거든요. 즉흥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렇게 길게 고민을 했건만 막 실전에서는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거나 일 처리를 하게 될 수 있는. 폭죽이 그렇잖아요.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화려하게 터트리고 난 뒤에는 허무해질 수 있는. 뒤끝은 없겠죠. 신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나의 기가 아니죠. 그분이 자꾸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일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상황. 원진이잖아요. 사화의 시간이라는 건 한참 일을 추진해야 될 시기에 술토에 대한 돈셀 궁리를 하고 있다든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시기에 마감할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꼰대처럼 굴면 안 되겠죠. 이제 막 출근해 놓고 퇴근해서 놀러 갈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그게 사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술토가 있고 사화가 있으면 이건 또 반대죠. 마감해야 될 시간에 잡초 뽑고 앉아 있다라는 게 술토가 먼저 있고 사화가 나중에 오는 건데, 이건 이제 사화가 있는데 술토가 있는 거니까 반대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 급하다, 한마디로. 이 성과를 위해서, 마감을 치기 위해서 급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참 성장시켜야 할 시기에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무리수를 줄 수가 있다. 저도 천간에 병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꼭 병화 일간이 아니더라도 병화 있으신 분들은 이런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준비는 많이 해놓고 막상 후다닥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했고, 근데 막상 이제 할 때는 그냥 후다닥이야, 후다닥.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내 역량보다 너무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할 때 그런 실수가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잘 보이려고 할 때, 더 잘하려고 할 때, 내 역량보다 더 잘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실수가 항상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떨리거든요. 그럴 때 떨린다. 내 역량만큼만 하면 되는데 비겁이 이렇게 많아지면 내가 했던 것 이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떨린다고. 내 역량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떨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야. 노력했다 이거예요. 준비도 많이 했어. 근데 그냥 그것만큼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제가 그렇잖아요. 범위를 자꾸 벗어나. 그냥 병수를 얼마나 하면 되는데 자꾸 저기 막 갑진년 갔다가 계묘년 갔다가 이민년 갔다가 자꾸 이러는 게, 자꾸 내 역량 이상의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간별 운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아성찰을 하게 되네요. 뭔가를 자꾸 그렇게 더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술토가 좋아하는 건 수라 그랬죠. 수는 뭐예요? 모아진 거란 말이에요. 모아진 거, 응축된 거. 그리고 술토는 길게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또 얘기 길어지면 안 되겠는. 자, 그렇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내가 준비한 것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 같은 경우는 정화한테 술토는 이게 이제 비겁들의 무덤이죠. 비겁들이 잠자고 있는 곳에 겁재가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온 거야. 들어가려다가 만 거야. 그리고 올해 나와 함께 했던 이 을사도 들어가야 될 시점이 됐는데 도로 나온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올 한 해는 이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자꾸 이제 벌려가고 확장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화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확장을 가고 있었다면 이제 질릴 때도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좀 선을 그을 때도 됐다. 이제 고만 받아줘도 된다. 편인 뭐예요? 보살이잖아요. 보살 겁재 편인. 올 한 해 보살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보살. 정보살이잖아요. 정보살. 올 한 해 내가 보살처럼 진짜 지냈는데 이제 그거 좀 그만 상관이 나왔어. 이제 그만 할 때도 됐다 이거죠. 인간관계에 지칠 때도 됐지. 인간관계에 지칠 때도 됐어. 불만이 생길 때도 됐고. 그리고 정화가 병화를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병화하고 정화가 이렇게 같이 뜨게 되면 참 애매한 포지션이 되거든요. 이거 자전거 타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자전거 타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누군가 하나 꼭 뒤처지는 사람이 생겨. 그리고 앞에서는 이렇게 빨리 가. 그럼 얘를 따라가야 될지 늦어진 사람을 쫓아가야 될지 이게 참 애매해지거든요. 내 속도를 맞추기가. 그게 병정화가 같이 뜰 때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병화 뒤에 병화의 빛에 가린다는 게 어디에 맞춰야 될지 그게 참 애매할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병정화가 있는 사람이면 그냥 병화 너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길을 가련다가 되거든요. 어차피 너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어느 장단에 내가 발을 맞춰야 되냐. 보살 대인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못 맞춰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뭐 고급스럽게 말씀드리면 진퇴의 문제죠. 진퇴의 문제. 내가 아랫사람을 키워줘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윗사람을 따라가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물러나야 할지 계속 가야 할지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나보고 사라지라는 거야 계속 같이 가자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올 한 해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보내셨잖아요.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남의 시선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시선이 본인을 만들어가는 거죠. 정화 스스로 좀 더 칭찬해주고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토입니다. 자, 제가 6월에 뭐 무토가 만병의 근원이다 어쩌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토 일간을 뜻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참 그래요. 이 6월에는 그랬는데 이 7월에는
무토의 가치가 이게 또 확 올라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다 과정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인생은 좀 쓴맛을 본 후에 뭔가 그렇게 서러움도 느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또 이렇게 상승하는 운도 또 제대로 탈 수가 있으니까. 무토에게 병수월은 가치 상승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해자축 겨울에도 피신해 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죠. 무토가 방풍해주는 텐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중요한 쓰임을 갖게 되는 글자가 되는데, 잠시 그렇게 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수월부터는 강해지죠. 근데 무술을 뭐라 그랬죠? 술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우술이 되면은 바벨탑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벨탑.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오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데 있어서 나를 조금 낮춘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조금 낮춘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토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토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을목이 병화를 보면 무모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겹이 져야 되는 시기에 을목이 무모하게 이렇게 뛰어들 수가 있는데, 무토는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제한을 두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무토가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느냐, 과거와 미래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무토가 한다는 거예요. 야, 다 그거 지난 일이야 라든지, 을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를 찾아와서 뭔가, 그러니까 옛날 남자친구가 찾아오면은 그런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응? 옛날 남자친구가 찾아오면은 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야 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이야 라든지, 그런 구분을 지어줄 수 있는 게 무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역할.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를 수가 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있다.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다. 근데 무토는 그게 구분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을목한테 무토는 뭐죠? 재성이잖아요. 결과잖아요. 답을 찾아줄 수 있는, 무모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쓰임이 달라지죠. 쓰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천간에 임수가 있어 버린다. 그러면 을목한테 겁주는 거잖아요. 겁주면서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개수가 있으면 상냥하게 살살 달래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주변을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비견편인이라는 게 누군가 책임질 일이 있다는 건데, 그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내가 화나면은 버럭할 수 있는 책임이거든요. 주방장 셰프 같은 책임 있잖아요. 모쪼록 이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무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토입니다. 기토는 이제 뭘 그만하라는 거죠? 뭘 그만해라. 뭘 그만하라고 그랬잖아요. 편관정인. 연병 좀 그만해. 연병. 주변에서 볼 땐 연병일 수 있어요. 연병 좀 그만 떨어라. 내 딴엔 살인 상생이지만, 내 딴엔 희생해서 살인 상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변에선 연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이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배신 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결과가 정인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 네 좋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정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관으로 본단 말이에요. 관을 친 거죠. 사기꾼 소리 들을 수가 있다니까, 사기꾼. 그래서 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희생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내 딴의 희생인데 을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을 친 거야, 그냥. 이런 경우가 되게 서로 억울한 거예요, 서로. 서로 좀 이상해질 수가 있죠. 내 딴에는 널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사기꾼으로 막 몰아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정인이니까 뭐 나한테는 그렇게 뭐 손해볼 게 없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답답함은 있는 거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 상관하고 정인하고 반대잖아요. 을사년에 전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참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수가 없거나 토가 약하거나 한다면 더 그럴 수가 있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연병이라고 한 거예요. 괜히 희생자 코스프레 하고 있네 라든지 이상한 그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 그만하라 이거죠. 이제 그거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도 괜히 이상한 사인 같은 걸, 이상한 걸 보내지 말아라. 내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오기 참 딱 좋다. 끝나가는 시점에 괜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왜 여자분들 인스타에 이상한 문구 같은 거 올리면 괜히 전 남친한테 연락 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인스타나 카톡에 괜히 슬픈 노래 이상한 문구 같은 거 올리면 그거 이렇게 병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잘못 올리면 전 남친이 신이 나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려고 오는 거예요. 뒤지려고 연락 오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말이 험해지지? 제가 기토일간이라서 그냥 말이 좀 편하게 한다는 게 쌍스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제 무슨 뜻인지 좀 아시겠죠? 좀 이해해 주시겠지? 이게 참, 조한 글자가 조한 글자를 만났잖아요. 이게 먼지 날리는 건데, 붙을 생각이 없는 건데, 병화를 보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다. 나도 헷갈릴 수가 있고, 본인 스스로도 헷갈릴 수가 있고, 더 이상 붙을 접점이 없는 건데, 못 붙는 건데, 이게 일이라고 해도 그래요. 더 이상 같이 일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뭔가 그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요즘에 약간 그런,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 있었던 상담실 그쪽으로 찾아와가지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 몇 년 전인데,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몇 년 전인데 과거에 있었던 그쪽으로 찾아와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상황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천간으로는 마치 이제 금방 연결이 될 듯이 연락이 오니까 그렇게 판단 착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병화가 아니라서 그래서 더 그래. 전혀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 헷갈릴 수가 있어. 아예 아니라고 발뺄 수도 없고 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오해들이 있다면 감추기보다는, 어차피 드러나는 거니까 감추기보다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으로는 편관, 지지로는 편인입니다. 병화가 경금을 보면 경금은 어떻게 되느냐? 부풀려지는 거죠. 부풀려진다. 과일이 태양을 보면 당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경금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를 해결 보려고 하겠죠. 병화가 사라져 가니까 내가 이렇게 부풀릴 수 있을 때 이때 뭔가를 빨리 해결 보려고 할 수가 있겠죠. 밝혀낼 수 있는 건 때 밝혀내려고 하겠죠. 추동절의 을경합은 아군 적군을 구별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요럴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신하절에는 옳고 그름을 뜻하는 거라서 선도부 역할을 했다면 가을부터는 내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내 편이냐 아니냐. 아군 적군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졌고 뭔가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이제 목이 약해진다고 했어요. 목일간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목이 약해졌다는 건 뭐냐면 재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나 자꾸 이렇게 회의감이 들 수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 내가 확실하다고 느껴졌던 거 이건 꼭 내가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문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강요하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건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참 경금 올해 참 마음이 급해지겠죠.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였다면 이거는 제가 타로 올릴 때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내가 좋은 기회와 함께 편관도 같이 온 거예요. 어려움도 같이 왔어. 정제라는 건 확실한 기회잖아요. 확실한 기회와 함께 편관을 같이 달고 왔어. 뭔가 하나만 좋은 것만 받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 어려운 것도 숙제도 같이 달고 왔단 말이에요. 이 숙제를 풀어야 돼. 을목만 받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 숙제도 같이 내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사화는 변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술에는 잠시 생각 좀 해보자.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잠시 생각해 보라는 그런 운이 왔는데 이제 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더 급해지는데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해지지. 나를 짓누르고 있던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이 이렇게 왔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고 고민이 좀 많을 수 있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이 좀 많이 따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편들어준다고 해서 다 그게 맞는 말일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럼 경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금입니다. 6월이 무토가 문제가 된다면 수월은 신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월마다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글자들이 있는데 수월에는 신금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신금 입장에서는 수월에는 이게 진퇴의 문제, 내가 물러나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진짜 술토에서는 신금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뭐 아니면 도. 내가 최고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물러나야 되느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느냐. 신금이 을목을 극한다는 건 을목의 습을
이제 쪽쪽 빼면서 바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과거를 지우면서 지내왔을 가능성이 좀 있죠. 을목은 이민 계묘에 뿌리를 둔 목이 올라온 건데 신금이 을목을 극하게 되면 그 과거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 있다는 거죠. 비춰졌을 수 있다. 왜냐? 이 을목이 저기서부터 온 건데 극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옛날 생각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기존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병화가 떴다는 건 뭐냐면 이걸 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건 좀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 을목을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지지의 사화가 또 올라온 거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그랬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원래 신금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대, 뭐 이런 얘기들이 상대방의 귀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대 라든지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 풀기 좋을 때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강 문제가, 이거는 내력이 있는 거라고, 과거에 뭔가 안 좋았던 게 재발할 수 있는, 다 나은 줄 알았던 뭔가가 재발할 수 있는 건강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끝났다고 생각한 거, 이미 다 나았다고 생각한 뭔가가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좀 이렇게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서운할 수 있겠다. 서운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을목이 있으니까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안 볼 수도 없고, 참 그렇네요. 자, 모쪼록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도 풀고, 건강이 안 좋았던 면이 있다면 건강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수 일간입니다. 자, 수월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임수죠. 임수가 가장 가치 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간으로 따지면 뭐 임수 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원자재 같은 거죠. 술토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거, 썼던 거, 중고, 재고 이런 것들은 가치가 이제 없어지고, 원자재니까 현금, 유동성 있는 현금성 자산들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데, 일간으로 따지면 임수 일간이라 이거예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나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내가 뭔가 옮겨 타야 된다고 한다면 요럴 때 옮기는 게 낫겠죠. 사실 병술에는 뭔가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병술은 원래 발을 빼야 되는 타이밍을 뜻하는데 병원형과 연결이 되고, 이 술토에서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이라는 뜻이 되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과거에 나와 인연이 있던 곳이죠. 인연이 있던 곳, 과거에 뭔가 끝났던 곳, 과거에 인연이 있다가 끝났던 곳. 한번 중단이 됐던 곳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치를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가 있다. 쓰임이 커질 수가 있고, 이 병술의 자리에 간다는 거는 급하게 뭔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급하게 현금 쓸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물건을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임수일간이면 어느 자리에 옮겨갔다고 한다면 여기는 급하게 임수일간이 처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급한 불 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가게 됐다는 거죠. 화라는 게 술토의 범위를 넘지는 않거든요. 술토의 범위를 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수의 역할이 정해진 거죠. 이 술토 범위를 넘지
않게 해라.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술토의 범위를 화가 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임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멸할 멸자. 멸할 이걸 멸해라 이거죠. 이거 화를 꺼라. 이 급한 불 꺼라.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임수라는 거죠. 지금 빨리 급한 불 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임수일간이 좋다 나쁘다의 뜻은 아니고, 이것도 일간별로 임수가 있으면 뭔가 급한 불을 끄게 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급한 불을 끄게 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근데 일간으로 본다면 임수일간이 그런 쓰임이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고, 자 그렇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임수일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도 마찬가지로 이 화가 술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술토의 영역에서 화가 넘어가면 큰일 나. 그럼 뭐예요?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밤이 안 오는 거잖아. 불을 빨리 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수가 하는 건데, 임수 같은 경우는 그냥 확 찬물 끼얹는 거지만, 개수 같은 경우는, 개수도 이건 안개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끌 수가 있죠, 이 병화를. 근데 이제 또 을목이 있으니까 또 을목 생환을 하고, 임수 같으면은 그 을목을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확 옮겨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개수면은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쓰임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정들어서 이 사람 생각도 해야 되고 저 사람 생각도 해야 되고 생각할 것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개수보다는 임수가 일처리는 더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개수 같은 경우는 살피고 가야 할 것들이 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임수 같은 경우는 급한 불 꺼야 되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거라면, 개수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 시작하는, 쌓아 올라가야 하는, 기초를 다져야 되는 그런 곳으로 찾아갈 가능성이 있죠. 급한 불을 끌려고 하는 건 상황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개수 입장에서 술토는 이것도 어려운 환경이죠. 정관은 정관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인 거죠. 언제까지 이걸, 왠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답을 달고 왔지만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과거잖아요. 과거의 것들이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과거의 상황들에서 벗어나서, 개수는 이제 을목을 자꾸 살리는 거니까 과거에 연연할 수가 있는 건데, 갑진년의 진토는 뭐예요? 진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진토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술토 같은 경우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관이죠. 연관성이 없어. 나와 연관성이 없지만 인호술에 정화가 있으니까 과거에 그만뒀던 연결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성이죠. 프로젝트성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 일단 여기서 단기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병 5년에 뭐 재협상을 한다든지 이게 또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조짐을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술에 그래서 단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잘 하시면 내년, 내후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